안녕하세요. 나 오늘에야 알았잖아. 이름 아니 이제는 40대가 되니까 이름을 말해줘도 기억을 못해. 막 이러고 있어. 사실 저희가 저번에 싹센다를 주제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JM 가정학과 홈페이지를 여러 곳 둘러봤는데 거기서 이제 싹센다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길래 한번 쓱 봤는데 진짜 너무 확실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원장님께 직접 비포 애프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싹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근데 얘가 뭐냐면 이 성분이 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뭘 먹으면 배부르게 느껴지게 하는 중추를 건드려서 뭘 많이 먹지 않아도 금방 배부르게 해주는 식욕 조절제야.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체중 조절을 하는 획기적인 양이죠. 먹는 식욕 억제제하고는 좀 다르게 체지방을 분해해주니까. 이제 싹센다펜은 누가 처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예요. 누가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부작용이 있고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처방을 많이 경험했던 의사에게 비만 치료제를 썼어야만 이제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적은 거예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서 본 우리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싹센다펜을 사용하면서 매주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거와 맞춰서 여러 가지 서포티브 케어나 원인 해결을 같이 하면서 뺐기 때문에 요요가 없이 유지가 됐었던 환자지. 첫 번째는 환자분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야, 이게 내가 처음에 이 환자를 봤을 때 배 단추가 거의 안 잠길 정도의 이 뱃살이었고, 이제 2달째 치료했을 때는 지금 안 맞던 바지가 맞다고 해가지고 이거 입고 찍으신 거고, 이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진짜 거의 고도 비만이었는데 요요가 굉장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120이었다가 막 90이었다가 처음 들어보는 여러 가지 이런 치료들을 듣더니 자기 해보겠다고 하셔갖고 그때 이제 싹센다펜을 처음으로 처방을 했었어요. 근데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총체중의 근육량도 많아.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아웃컴을 기대했지. 이게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올챙이 배. 중년 남성들이 가장 이제 슬퍼하는 게 올챙이 배잖아요. 근데 싹센다펜을 좀 쓰고 저희 병원에서 저하고 치료를 받고는 2달 만에 이렇게 올챙이 배가 약간 평평한 올챙이 배로 변했습니다. 여기 보면 체중 감량은 114에서 100kg. 체지방 감량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지셨어요. 마이너스 14. 그 싹센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사실 싹센다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빠지기도 어렵기도 하고 유지도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싹센다펜의 부작용이 이제 좀 울렁거리고 토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용량에 맞춰서 조절을 했을 때에도 효과도 되게 뛰어났던 환자예요. 그래서 이런 고도비만 환자들은 식욕 조절제와 같은 싹센다펜 되게 오래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 이 환자가 결핍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영양소도 좀 같이 우리 JM에서 서포트를 했고, 또 원인도 좀 있었어. 이 환자 살이 쪘던. 그래서 우선은 싹센다펜으로 식욕 조절을 하면서 이제 원인을 계속 해결을 해 나갔었지. 원인이라고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많은 원인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에너지 공장이 있거든. 그게 수도 많고 크기도 커야 돼. 그래야 날씬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처음엔 수가 괜찮았어. 근데 너무 무불변한 식습관이나 또는 뭐 스트레스, 밤에 늦게 폭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엔진의 수가.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엔진의 효율까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체중이 늘어나는 환자들이 대부분.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낼 수 있는 에너지 공장의 효율이 떨어지는 게 이 환자는 원인이었어. 다음은 이분은 막 그렇게 크게 병원에 왔을 때 엄청 거대한 몸집으로 왔었거든요. 135 뭐 이렇게 찍히고 왔었어. 그래서 부종도 엄청 많고 체지방도 엄청 많은 그런 환자였어. 근데 이 환자는 처음에 왔을 때 내가 너무 뚱뚱하니까 펜터민 약을 일단 처방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분이야말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으로 내원했지. 되게 많이 두근거리고 막 혈압도 오르고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그 펜터민 제제는 스탑하고 삭센다펜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체중이 95kg 정도가 한 30kg 넘게 체중 감량을 했지. 근데 보니까 근육량이 엄청 느셨던데. 그러니까 이제 식욕 조절제들을 그냥 단독으로만 썼을 때에는 이제 근육량이 많이 감소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을 쓰면서 서포티브 케어를 해서 오른 거고 지방을 분해하는 거에 있어서는 삭센다펜의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환자는 일단은 굉장히 건강해졌어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반쪽됐다 얘기하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아직도 내가 토요일마다 진료를 보는 환자이기는 해. 지금 것들은 대부분 100단 이상의 환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좀 표준보다 살짝 오버된 사람들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그건 진짜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진짜 고도비만 있잖아. 누가 봐도 정말 어떡하지 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삭센다펜 쓰면 거의 대부분 되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열이면 한 8, 9은 삭센다펜으로 효과를 많이 보는데 약간 통통한? 날씬하다 소리는 절대 못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뚱뚱하다 소리 못 듣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통통한 사람들은 섭식이 조금 막 화가 나거나 짜증났을 때 갑작스럽게 단당류가 확 들어오니까 지방으로 그때 조금 늘렸다가 근데 또 평소대로 하면은 그냥 조금 유지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삭센다펜 기전이랑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삭센다펜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거지 먹는 식욕을 떨어뜨리는 애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은 펜을 맞고도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막 토하고 속 안 좋고 막 변비 생기고 그래서 효과를 좀 못 보는 경우가 많아. 근데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 통통한 이유가 엔진의 효율의 문제였던 환자들은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는 거지. 그래서 누가 처방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은 식욕을 조절하는 약을 써야 되는 환자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삭센다펜을 쓰면 효과가 없지. 근데 이 환자는 약을 쓰면 오히려 손 떨리고 입 마르고 잠이 못 올 가능성이 높지만 먹는 양을만 좀 줄여줘도 몇 킬로는 빠지겠다 싶은 판단이 되면 삭센다펜을 쓰면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오늘의 정민 언니의 오지랖 이야기. 자, 삭센다펜 이제는 뭐 3년 이상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이제 비만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검색해보고 큐시미아 뭐 살 많이 빠졌더라, 뭐 삭센다펜 살 많이 빠졌더라 이렇게 검색할 게 아니라 삭센다펜에서도 효과가 있는 환자를 판단해주고 큐시미아나 컨트라브나 뭐 이런 장기 처방할 수 있는 다른 먹는 약제를 써서 또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더 맞다는 걸 비만 처방을 많이 했던 의사를 통해서 처방받는 게 좋고요. 그것도 삭센다펜이 워낙 효과가 많으니까 막 10개, 20개 막 사가지고 여기저기 중고에서 팔기도 하고 또 옆에 친구가 맞고 있으니까 나도 맞아보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자가주사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반드시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맞는 용량을 딱 맞춰가지고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